수상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와, 칠판이 되게 좁다. 일단 맨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수상 단원 이름을 나열해 볼 거야. 여러분이 배운 거에 순서를 잘 알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좀 해볼게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뭔가요? 다항시계. 다항시계. 곱셈, 그건 소단원인데. 연산,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단어는 선생님이 하나씩 안 살필 텐데 이 단원만큼은 기본이 되는 거라 하나씩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모르면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세요. 다항식의 연산은 소단원이 몇 개 있을까요?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소단원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여러분 연산하면 뭐 떠올라요? 아무거나 던져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이 뭐 있어요? 곱셈. 전에 나와야 되는 게 뭐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죠. 그럼 단원이 몇 개여야 될 것 같아? 4개여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단원이 몇 개라고? 3개라고. 뭐와 뭐가 하나로 엮이지? 덧셈과 뺄셈이 하나로 엮여요. 맨 처음 나오는 게 다항식의 덧셈입니다. 사실 덧셈과 뺄셈인데 선생님은 덧셈이라고만 가르쳐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 다항식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관련한 용어 아무거나 던져봐요. 뭐 있죠? 여기 보이죠? 다항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항식의 정의가 뭐죠? 항등식은 다음 단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항식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런 거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럼 다항식은 왜 얘를 보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지? 항이 많아서. 그럼 항이 하나 있으면? 하나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항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항. 이 항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항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항은 개념이 뭔가요? 정의가 뭐야? 이런 새로운 걸 배우면 항상 그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문제를 띄엄띄엄 풀게 돼. 그냥 감으로 풀게 된다고. 여러분 역사 시간 생각해봐.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일어난 연도를 딱 열을 외우잖아. 만약에 6.25 전쟁 배웠지? 안 배웠어? 배우든 안 배우든 알잖아. 그게 뭔지는. 그치?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어? 그럼 그게 그 연도에 일어난 걸 여러분 정확하게 외우잖아.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풀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띄엄띄엄 2x제곱은 4래. 그럼 x는 몇이야? 풀마 루트 2. 머릿속에는 알겠어. 근데 이걸 응용하면 몰라. 왜? 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 얘 답만 내고 끝내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용어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 항이 뭐죠? 문자 또는 숫자에 뭐? 여기 한 글자 들어봐. 뭘까? 항의 예를 들어볼까? 2x 항이죠. 27x제곱 y 항이죠. 맞죠? 이 친구 여러분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2x 이렇게 배웠을까? 얘 원래 뭐라고 배워? 2 곱하기, 그치? 문자는 원래 네모로 배우는데 x로 넘어왔다 치고 곱하기 x 이렇게 배우지.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곱하기 연산 기호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쵸? 얘는 어때? 27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그래서 이 x 곱하기 x를 뭐라고 표현해?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얘 보고 뭐라 그래? 지수라고 하지. 이게 우리가 수원 처음에 배울 이야기야. 그래서 지수라는 친구가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라는 말을 썼어. 그치? 뭔 뜻인지 알지? 알잖아. 뭔데? 무슨 뜻이야 지수가? 모르는 거야.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 지수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말해.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지수야.
그럼 여기서 질문. 얘 지수야 아니야? 지수일까 아닐까? 지수라고 생각해. 지수가 아니야? 정의에 의하면 어때? 지수야? 아니지. 그치? 얘를 보고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부르지? 거듭 제곱 이렇게 부르죠. 거듭 제곱. 지수란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야. 수의 거듭 제곱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거듭 제곱이란 말을 쓴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지수란 말이 나오면 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그치? 그럼 이 이야기를 하려면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 이 친구 차수 몇이야? 27x제곱 y 플러스 7xy 이렇게 있어. 이 항 차수 몇이야? 몰라요 해야 돼. 왜? 우린 어떠한 문자를 변수로 볼 것인지 정하지 않았어. 이해가? 여기 앞에 x에 대한 다항식이다 라고 하면 이 항은 차수가 몇 차? 2가 되는 거야. 2차. 근데 여기 앞에 x, y에 대한 다항식이 한 몇 차야? 3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얘 차수가 몇이야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에 대해서요?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얘를 딱 만나? 그럼 그거부터 떠오르는 거야. 난 뭘 변수로 잡아야 되지? 그걸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냥 개념에서 배웠으니까 너네 알지?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 라고 문제를 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됐어? 자, 대충 그러면 이런 거 대충 건너뛰고 다항식이란 뭐야? 나 아까 항에 대한 얘기 안 했지? 문자 또는 숫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무엇으로? 곱셈으로 엮여 있죠. 얘는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을 말해요. 이게 항이라는 개념이에요. 항. 그럼 다항식은 뭐야? 얘 봐봐. 계속 왜 지우냐 너? 자, 이렇게 있어. 자, 플러스 이렇게. 다항식 맞을까? 맞는 거 같지, 그치? 그럼 왜 다항식일까? 얘 하나가 문자 또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 하나가 문자 또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두 개를 뭘로 엮어냈어? 덧셈, 즉 합으로 엮어냈지. 다항식이란 그런 거야.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합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얘 다항식 맞지? 차가 있는데? 이거 차야? 아니야. 다항식의 입장에선 얘는 뭐야? 마이너스라는 부호일 뿐인 거야. 여러분 고대에는 이런 표기법들이 있었는데 선의표기법, 중의표기법, 후의표기법이라고 다 있었어요. 먼저 이야기해 주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중의표기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 2 더하기 3은 몇이에요? 5죠. 여러분 이러한 기호 표현법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누군가는 옛날엔 이렇게 썼다는 거야. 중의표기법이란 연산기호를 수와 수 가운데 썼다 이거야. 근데 언제는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도 썼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이상하지? 이게 23 더하기 5는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치? 맞잖아. 근데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됐던 중의표기법의 이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 친구도 생략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더하기 2라는 수와 더하기 3이라는 수를 더하면 더하기 5라는 수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 이거 굳이 괄호 써야 돼? 괄호 써야 돼?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된 거야. 누가? 누가 약속한 거야? 아니야. 그냥 수학자들이 논문에서 논문이 꽤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페이지 수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줄일 건 줄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아직도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근데 다른 수학자들이 그 논문을 보고 저 개굿인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걸 쓰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얘 봐봐, 얘. 줄이니까 어때? 생략하니까 못 알아먹겠지. 그치? 그래서 중의표기법을 선택하면서 괄호와 부호를 생략하게 된 거야. 그것처럼 얘도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야.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7 맞아? 맞아?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왜? 음수가 없었을 시절에는. 오케이? 근데 음수라는 다 뭐야? 숫자가 정의되고 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죠. 곱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맨 처음 잊어야 되는 게 뭐냐? 중학생 때 배웠지만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차야, 차. 뺄셈에 대한 이야기는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들은 모든 뺄셈은 다 덧셈이야. 합. 그럼 차를 언제만 써? 여러분 수상에서 차라는 개념을 마주친 게 언제야? 응? 아니, 중학생 때. 여러분 선행하면서 고등수학 상하 배우면서 차라는 개념을 배운 게 딱 두 가지 있을 거야. 첫 번째,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졸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때 두근에 차는 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절대값. 그렇지. 차는 항상 절대값을 동반하게 되는 거야. 절대값 없이는 차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차가 나왔는데 절대값이 없어. 그 말은 뭐야? 얘는 부호로서 마이너스의 개념으로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 말고는 또 어디서 나와요? 평면좌표에서 나오죠. 평면좌표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잴 때 나와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어. 얘를 점 A라고 하고 점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잴 때 어떻게 재요? 그냥 x2 마이너스 x1이야? 아니야. 개념에서 배울 때 x2 마이너스 x1에 뭐라고 배워? 절대값이라고 배워. 수상에서 차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얘 말고는 다 덧셈이야. 근데 이게 수상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그래요. 계속. 알겠죠? 다항식이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학생 때 여러분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 지수란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하고 갈게요. 자, 2의 세제곱이 뭐죠? 8이야. 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배웠지, 그치? 그래서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기 때문에 9의 제곱근은 뭐가 나와? 그렇지. 풀마 3이 나오죠. 맞습니까? 맞아요. 왜? 3의 제곱도 9고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이기 때문이지.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듭 제곱이죠. 거듭 제곱근이에요. 그쵸? 미안해. 제곱근이죠. 제곱근. 헷갈리네. 근데 이제 수원에 오면 이제 어떤 걸 배우기 시작하느냐. 3의 제곱이 9면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면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라고 배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저 지수를 이보다 큰 자연수로 한번 잡아볼까? 라는 이야기지. 그럼 2의 세제곱이 8이야. 그러면 여러분 8의 세제곱근은 뭐라고 할래? 그렇지. 2라고 하기가 쉬운 거야. 근데 사실 2뿐만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n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인가요? n개죠. x제곱은 4.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x제곱은 0. 근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낚이지 마세요. 그냥 최고 차수만큼의 근이 존재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이 뭐야? 복소수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은 다 어디 있다? 허수 쪽에 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배운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배울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허수에 대한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n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n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복소수를 배운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 복소수는 항상 수상 때 내신용으로만 공부하면 되고 나중에 수능에 있어서는 복소수를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몇 개야? 일단 3개야. 일단 3개야. 근데 아까 2의 세제곱이 8이라고 해서 8의 세제곱근이 2라고 했나?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 여러분 배웠어요. A의 n제곱근 x. 이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제 여기가 n이 아니라 무조건 제곱근일 때만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 살포시 n이라는 친구를 넣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제곱근뿐만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배운 거부터 시작해야지. 요 친구 하면 여러분들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뭐지?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제곱근 하면 무조건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야. a의 제곱근 x면 x를 제곱해서 a가 된다 이겁니까? 맞아요? a의 제곱근 x잖아. 예를 들면 9의 제곱근이라고 해봐. 그럼 뭐 나와? 풀마 3 이렇게 나오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처럼 이 친구를 제곱하면 얘가 되더라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러한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어떤 방정식? x에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라는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야? a의 제곱근이라는 거야. 이해가? a의 제곱근 x라는 말 나오면 x의 제곱을 하면 a가 된다라는 방정식. 얘 제곱근이니까 2차 방정식이겠죠? 세제곱근이면 몇 차 나오겠어요? 3차 방정식 나오겠죠? 네제곱근이면 4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제곱근은 몇 개야? 3개. 네제곱근은 4개. n제곱근은 n개가 나오는 거야. 어떤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 일단 도입부터 쭉 하고 개념 쓸게요. 필기. 자, 그러면 16에 네제곱근이라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올라라?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네제곱근을 x라고 해보면 x의 몇 제곱이? 4제곱이 몇이다? 16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린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16의 4제곱근을 구하는 방법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 친구 구해볼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쓸래? 센스커 써봐. 2에 4제곱은 0 이렇게 쓸래? 됐어. 그럼 이거 뭐 할래? 합차공식 써야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또 합차공식 되지. 얘도 되죠. 복소수 범위에서.
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수상에서 배웠죠? 얘는 이렇게. 그럼 따라서 근이 뭐 나와? 2 마이너스 2 2i 마이너스 2i 나오죠. 이 네 개가 이름이 뭐라고? 16의 4제곱근인 거야. 16의 4제곱근은 얘네 넷인 거야. 근데 여러분 배운 거 있어. 2의 세제곱근은 2의 제곱 미안해 4의 제곱근 하면 풀마 2라는 거 배웠어. 근데 제곱근 4 하면 뭐야? 여기서 이 제곱근이라는 말은 뭘로 쓰인 거야? 기호로서 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루트와 같은 뜻으로 그냥 쓰인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4 해서 2와 같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8에 16에 미안해 4제곱근은 뭐라고? 얘네 4개라고. 오케이? 4개야 4개. 그러면 4제곱근 16은 뭘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4제곱근 16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루트에 여기다가 수를 쓰는 거야. 몇 제곱근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트 4 얘는 사실 앞에 뭐가 달려있는 거야? 2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근데 왜 2를 안 써? 가장 자주 쓰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2라고 하자가 된 거지. 보통 2는 생략이 돼요. 많이. 졸려. 자, 이제 필기 한번 해볼까요? 수상을 다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필기하고 갑시다. 그럼 책 펴보세요. 목이야. 이 교재를 처음 쓴다. 손 들어봐. 수업 말고 이 교재 폼을 처음 쓴다. 없죠? 다 할 줄 알죠? 개념 쓰실 때 앞에다 개념 쓰시고 연습 문제 풀 때 아니면 유제 풀 때 같이 푸시면 돼요. 야, 목이 너무 아픈데? 어떡하냐? 자, 첫 번째.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에 대한 비교예요.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었잖아, 그치?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비교했었죠? 거기다가 n이란 친구만 추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수만 달라진 거야. 크게 달라진 거 없어. 안 받았어. 글씨 알아봐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이거 쓰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지금 수학 배우고 있잖아요. 수학은 공부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4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수학은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수학도 여러분 모든 개념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는 당연히 해야겠죠?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항상 과정이 이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뭐부터 정리해요? 용어 정리부터 하죠. 그치? 그래서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 라는 거야. 맨 처음 무언가를 배우면. 다음 두 번째, 뭔가 처음 배웠어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쓸 건지 배우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유리수를 처음 배웠다고 생각해봐. 그래, 가장 최근에 있는 거 복소수 배웠잖아, 그쵸? 복소수의 정의가 뭐죠? 항상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어떠한 걸 정의하게 됩니다. 복소수는 정의가 뭔가요? 복소수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게 무슨 수? 실수였죠. 얘는 항상 실수로 정의돼요. 얘는 모든 수는 a 플러스 bi로 정의된다 라고 해서 복소수를 처음 배우게 돼요. a, b는 뭐죠? 실수죠. 그래서
A가 0일 때, 뭐 B가 0일 때 하면서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하면서 분류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복소수의 연산이에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배우게 돼요. 즉 연산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산 법칙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뭐 있죠? 연산 법칙 하면 떠오르는 거. 응? 분배 법칙 그렇죠. 그거 전에 교환, 결합, 분배죠. 교환, 결합, 분배. 어떠한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또는 어떠한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되면 항상 먼저 배우는 게 이 친구가 교환, 결합, 분배 중 성립하는 게 무엇이며 성립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는 대학 가면 배울 텐데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줄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벌써 싫죠? 복소수에서 이런 거 배워요. 뭐 곱하기. 벌써 짜증나죠? 와.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친구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걸 배우죠. 어떻게 구해요? 3개씩 지우나요? 3개씩? 3개씩 규칙을 갖고 지워지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통 지워요. 근데 3개씩 지워지면 그냥 차수가 가장 큰 거부터 지우는 게 유리합니다. 지워 나가요. 그러면 항이 몇 개인가요? 200? 하나. 201개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201개지.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201개네? 하나만 더 늘릴게요. 더 줄일게요. 이렇게 줄일게요. 그럼 200개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야? 200은? 3으로 나누면 3 정수하고 더하기 3분의 몇이 남아? 1이 남지. 20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지. 걔가 1이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또 하지, 여러분. 여기서 또 해. 그 과정을. 아니야. 연산 법칙을 알면 큰 흐름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문자가 발을 썼냐 안 썼냐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근데 다 배웠을걸? 괄호에 전체 바가 씌워지면 얘는 안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과 같지? 이거 반대로 쓰면 이거 전체가 바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오메가 이렇게 되고? 맞아? 대충 봐봐. 그럼 얘랑 무슨 관계야? 켤레복소수 관계야? 얘 1이야? 얘 몇이야? 1이지. 그럼 곱하면 1이지. 그치? 예를 들면 얘가 1-2i가 나왔어. 그럼 얘 자동적으로 뭐야? 1 플러스 2i. 구할 필요 있어? 사실 없지. 그냥 켤레복소수와의 곱셈이지.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5를 내면 되는 거야. 연산법칙이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수능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한테 계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이 말은 너네한테 2598 마이너스 572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수가 막 커질 때가 있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요 친구가 궁금해?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2598이 나온 게 아니라 너희가 큰 수를 곱해서 나왔을 거야, 보통. 뭔 말인지 알겠어? 보통 너희가 큰 수를 곱해서 큰 수를 만들어버린 거라고. 문제에선 원하지 않았다고. 얘를 소인수 분해한 형태로 그냥 놔뒀으면 이쁘게 약분 착착 해서 끝날 친구를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이쁘게 풀릴 친구들을 그냥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배웠던 방법으로 쭉 하게 되면 당연히 풀리지. 풀려. 그래 놓고 이거 틀렸어. 계산 틀렸어. 그럼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 계산 실수했어요. 계산 실수가 아닌 거야. 그 단원에서 요구하는 바를 못 이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연산 법칙.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쭉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란 뭘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배웠냐 이거야. 내가 이걸로 뭘 하고 싶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배우죠. 다 배웠죠. 그렇죠? 그럼 판별식으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차 방정식 왜 배웠어요? 2차 함수 때문에 배웠어요. 2차 함수를 방정식과 방정식의 연립으로 이해하려고 2차 방정식이란 걸 배운 거야. 2차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죠? 2차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배우다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함수를 위해 2차 방정식을 배운다. 곧 2차 함수에 적용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배웠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수상부터 여러분 다음에 또 할 텐데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겠지만 우리 아마 머릿속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이런 거 항상 다 따져가면서 생각합시다. 알겠죠? 네 번째는 융합입니다. 이게 뭔가요? 새로운 단원에서 배웠어요. 이제 문제. 여기선 이제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고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 관련한 개념을 막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다른 개념과 함께 섞어서 잘 쓸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쭉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뜻과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뒤에 지수 법칙, 거듭 제곱근의 표현 막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필기하세요. 쌤이 아까부터 계속 이 이야기만 했죠? A의 n제곱근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무슨 식?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x는? x에 알잖아. 몇 제곱? n제곱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 방정식에 얘의 근을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라는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되게 세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너네 수상에서 4차, 3차, 고차 방정식 배웠지? 나 그거 여기서 그대로 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보통 3차 방정식이면 다른 항이 이렇게 전부 다 살아있는 이러한 형태를 배웠어요. 그쵸? 근데 n제곱근이라는 곳에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최고차 항과 상수항만 살아있는 그러한 형태의 고차 방정식이 돼요. 얘네 둘 말고는 전부 다 개수가 몇이야? 개수가 0인 거야. 0. 얘는 다 사라져. 그래서 얘네 두 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n제곱근은 요거는 어떨까? 실제 수학의 정석 책에는 이 이야기가 따로 없지만 쌤 따로 쓸게요. 왜냐? 이렇게 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봐야지. 그렇죠? 얘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곱근 A 떠올려봐.
제곱근 A의 정의가 뭐였어? A의 제곱근 중 뭐지? 양수, 그렇죠. 그리고 중학생 때는 여기에 절대 음수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긴 항상 양수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n제곱근 A는 뭘까요? n제곱근 A. A의 n제곱근 중 양수인 것. 양수인 것.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뭘까요? 뭔가 이질감 느껴지기 시작하지. 그치? x 세제곱은 실수, 이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러분 공식 아시죠? 곱셈 공식 기억나요? x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일단 3개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럼 x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이것 때문에 혹시 안 보이니? 보여요? 아연아 보여? 또는 x는 근해 공식 써볼까요? 2분의 3 풀마 루트 말해봐. 27아 이렇게 되나요? 대충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뭘까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실수. 우리 제곱근에서는 제곱근 4 하면 항상 여긴 양수만 나왔기 때문에 이 제곱근은 항상 2개가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존재해서 제곱근 4 하면 우리는 양의 제곱근을 가져오자 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복소수까지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제곱근 A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 이 중 실수인 것을 말해요. 실수인 것. 자, 그럼 이제 오케이. 그러면 16에 아까 봤듯이 4제곱근 얘 몇 개였어? 4개였지.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였지? 2개였지. 뭐랑 뭐였어? 풀마? 2였지. 그러면 4제곱근 16은 뭔데? 2개야? 하나야.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곱근 중에 실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최대 몇 개야? 2개야. 실수가 존재해도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절대값이 같은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2개가 나올 때는 그 중에서 양수를 택해서 4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야. 2개가 나온다면 이제 뒤에서 할 거야. 그럼 하나만 나오면 그 하나만 나오는 실수를 n제곱근 A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실수 우선, 양수 우선인 거야. 실수 우선, 양수 우선. 그러면 언젠 2개가 나올고 언젠 하나가 나올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y는 x 세제곱, y는 x 4제곱, y는 x 5제곱, y는 x 6제곱. 이런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거지. 얘는 a의 세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x의 세제곱은 a다. 여기서 나온 거야. a는 x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y 자리가 지금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교육과정의 기반에서 설명을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서 할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그냥 따라오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맞아요. 어디까지 했어요? 선행? 모르겠다고요?
자,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 그래프 위에 점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0 넣으면 뭐 나와요? 0,0을 지납니다. 1,1을 지나요. 2분의 1,8분의 1을 지나죠. 그래서 이 친구는 2,8도 지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점점 기울기가 커져 가거든요. 요렇게요. 근데 음수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y는 x 세제곱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오케이?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평면좌표에서 배웠듯이 여러분 수직선 위는 무슨 수로 가득 채울 수 있나요? 실수로 가득 채울 수 있죠. 허수가 등장할 틈이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근데 평면좌표란 이 수직선 두 개를 직교하게 만들어낸 좌표예요. 좌표평면 개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순서쌍들은 무조건 실수, 실수인 거지. 실수, 실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의 세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a란 친구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y는 a. 이 친구와 비교를 하게 될 거야. 연립해서. 오케이? 그럼 y는 a란 친구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친구죠. 그치? 이런 친구. 그럼 봐봐. y는 a에서 a의 값이 음수든 간에 0이든 간에 양수든 간에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지. 아니에요. 그냥 따라와. y는 a가 이렇게 생겼든 여기서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그 말은 y 값이 a가 되는 x 값은 실수가 무조건 몇 개?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그 예로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인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다 해서 실수 x는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나왔죠. 8의 세제곱근은요? 뭘 세제곱하면 8이 나와요?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3개 있다. 그중 실수인 것은 뭐야? 2가 되는 거지. 맞아? 0의 세제곱근은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중 실수인 건요? 0입니다. 몇 개죠? 3개입니다. x 세제곱은 0이다. x는 0. 몇 중근? 3중근이에요. 3중근. 그쵸? 근데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애매해요. 교육과정에서 되게 애매하게 서술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도 0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질문 받기가 귀찮거든요. 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맞은 애들은 맞았다고 뭐 지랄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지랄하러 와요. 교무실에. 틀린 애들이 쌤 이거 0일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 애들이 옆에서 아니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난리통이 나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처음 겪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내요. 알겠죠? 이거는 고2 돼서 내신 될 때 내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저랑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0일 때 x의 세제곱은 0이다. 그럼 x는 0이라는 제곱근이 3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a의 값이 무엇이든 실수는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오케이. 이름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병원 갔다 왔어? 아유 목 아파라. 자 그럼 이제 y는 x 4제곱을 볼 텐데
자, x가 0입니다. 그럼 0 지나죠. 0,0. 1, 몇을 지나요? 1을 지납니다. 그쵸? 2, 16, 3, 81, 2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16분의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6, 그냥 16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y축 대칭 그래프가 생깁니다. 뭐처럼? y는 x 제곱처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y는 x 4제곱과 y는 a라는 친구를 이제 비교하게 될 거야. 연립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와 0일 때와 0보다 클 때의 교점의 개수가 다른 게 보이죠. 그치? a가 0보다 작으면 개수가 교점이 없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x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는요,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디로 가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실수는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x 4제곱은 마이너스 16인 x는 몇 개? 하고 있잖아. 4개야. 하지만 그중 실수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예요. a가 0보다 작을 때, 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4와 y는 x 4제곱의 교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실수 a에 대해서 a가 0보다 작아? a의 4제곱근이야. 근데 여기가 0보다 작아? 예를 들면 이런 친구야? 그럼 얘 실수가 없다 이거야. 물론 4제곱근은 몇 개? 4개다고. 4개지만 그 중에 실수는 없다는 거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나눠지는 게 보이죠? 3제곱근일 때와 4제곱근일 때 설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5제곱근일 때는 어떨 것 같아? y는 x 5제곱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지웠어? 누가 지웠어? 나야? 미친놈이네. 5제곱은 얘처럼 생겼을까? 얘처럼 생겼을까? 1번, 2번. 1번처럼 생겼겠지. 여기서 얘처럼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즉 x값을 음수값을 넣었을 때 저 위로 함수값이 양수 쪽으로 갈 것이냐? 음수 쪽으로 내려갈 것이냐야. 그럼 5제곱은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y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니 이 친구는 이러한 개형을 가지게 되고요. 기울기가 훨씬 가팔라지겠죠. 3제곱보다 5제곱이 더 빠르게 증가할 거 아니야. 우리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6제곱은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 얘도 얘와 같은 개형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n의 값에 따라 n제곱근 a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를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n이 짝수면 이 a라는 값에 등장할 수 있는 값이 정해지게 되지. 이해돼? 이때는 a라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됐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보다 큰 경우와 0인 경우도 조금은 다르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쓸게요. a가 0보다 클 때는 n제곱근 a 하면 뭐야? a의
미안해. n제곱근 중 양의 실수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얘는 두 개 나오잖아, 실수가. 양수, 음수. 절대값은 같겠죠. 양수, 음수 중에 양의 실수. 양수를 가져오면 그 친구가 n제곱근 a가 되더라 라는 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제곱근 4를 배울 때도 뭔가 이질감이 있었잖아. 왜 4의 제곱근이면 두 개인데 제곱근 4면 하나지? 이런 생각했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n제곱근 a도 항상 하나의 값을 말한다는 거야. 근데 n이 짝수, 즉 이러한 그래프, y는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직선의 교점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 n제곱근 a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실수값이. 근데 그 중에서도 a가 양수야, 즉 0이 아니야, 양수야. 그럼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그쵸? 두 개 나오잖아. a는 x에 4제곱하면 x값이 실수인 것 중에 두 개가 나온다.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나온다. 그러니 우린 n제곱근 a 할 때는 그중 양수인 걸 뽑아서 n제곱근 a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럼 이쪽은 뭐라고 나타내? 얘는 4제곱근 a라고 나타내. 그럼 얘는 뭐라고 나타내? 그렇지, 마이너스 4제곱근 a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a가 0일 때는요? a의 n제곱근은 뭐가 돼? 미안해. 그냥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목이야. a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개념 시간이라 지금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 응용이나 심화쯤 되면 제가 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되게 라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n이 홀수면 아까 했었죠? 홀수면 항상 몇 개 나와?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한 개가 나오니까 n제곱근 a. 이 친구도 싸울 대상이 없지? 그냥 걔가 얘를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실수가 하나 나오니까 걔가 n제곱근 a를 하면 되는 거야. a의 부호에 안 보이겠다. 부호에 관계없이 n제곱근 a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 인 것이다. 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n제곱근 a는 a의 n제곱근 중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다 라는 이 방정식의 무조건 근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무조건 얘의 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n제곱근 a의 n제곱은 a가 된다는 건 알아가시면 됩니다. x n제곱은 a다 라는 곳에 얘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여기 있을 텐데, 그러네요. 125에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별해 보세요 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와.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25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맞아, 아니야. 쌤이 얘 하면 뭐가 떠오르랬지? 방정식.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죠. x의 세제곱은 125.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125의 세제곱근이라고요. 근이 몇 개예요? 3개겠죠. 세제곱근 125는 뭘 말해요? 그중 실수인 걸 말하죠. 몇이죠? 5 아닌가요? 5? 맞아요? 그럼 5밖에 없나요? 다른 친구 누구 있죠? 구해보시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은 0이다 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친구는 항상 허근 갖는 거 아나요 혹시? 모른다. 모를 수 있어 당연히.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기 항상 허근 나오는 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들어봐. 모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 자, x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a 실수입니다. 이 친구 이렇게 절로 보내면요.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항상 허근을 갖는다. 이게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오케이? A는 0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럼 이 친구 판별식 써볼까요? 뭐 들죠?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인가요? a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커요. 0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어요. 그럼 얘는 0보다 작아요. 맞죠? 이제는 항상 허근을 갖습니다. 오케이. 여기 실수 뭐가 나오든 간에 얘는 항상 하나의 실수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제곱근이야. 근데 여기 실수가 보여. 여기 허수가 나올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실수의 세제곱근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대. 그럼 개소리입니다. 알겠죠? 얘를 맞는 말로 바꿔볼까요? 여기다 무슨 말을 해야 돼? 얘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다음 81에 4제곱근은 풀마 4제곱근 81이다. 맞는 말? 당연히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지. 원래 몇 개야 얘? 4개잖아. 2개 실수고 2개는 허수겠죠. 실수해서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고 나머지는 그냥 허수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틀린 말인 거지. 다음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다. 이렇게 했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각자 개인적으로 끄덕끄덕 하든 뭐 해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얘 세제곱근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죠. 실수인 것. 그렇죠? 다음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다. 맞는 말? 개소리지 딱 봐도. 몇 개야? 3개지. 맞게 하려면 얘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하면 1개가 맞죠.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뭐죠? 없다.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마 4제곱근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닌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몇 분이에요? 10분? 여러분 몇 분 쉬어요? 아, 얘들아, 아까 A의 n제곱근에서 쌤 이거 안 썼는데 이거 같이 써주세요. 말로는 했는데 안 써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이 n이란 친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a의 부호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n이 홀수다, n이 짝수다. a는 0보다 크고, 야, 보다 작다. 이런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n이 홀수면 a의 값에 관계없다고 했죠. 그쵸? 항상 뭐 나와요? n제곱근 a라는 실수인 것 하나만 나옵니다.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n이 짝수인데 a가 0보다 커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n이 짝수면 이러한 이차함수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 y는 a에서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죠.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a가 0이면 뭐 나와요? 0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0보다 작으면요? 실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n제곱근 a라는 말이 정의 안 됩니다. 정의되지 않아요. n제곱근 a란 말이 아예 정의가 안 된다. 자, 이제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계산 법칙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이 거듭제곱금의 계산 법칙에서는 A가 여기선 항상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산 법칙 안에서는 안에 있는 A가 0보다 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안의 값이 0보다 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A, B가 양수인 것들, 얘네가 이 A의 역할을 해줄 거야. 안에 들어가는 친구. 그리고 MN,
얘네는 이 n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n은 뭐 이상해? 2 이상의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2 이상의 정수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A도 두 개로 나누고 M도 두 개로 나누니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딱 보이죠. 저만 보여요? 첫 번째,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n제곱근 A에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요. n제곱은 뭐죠? A. 증명 어떻게 해요? 자명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x의 n제곱은 a다의 근 중 하나가 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뒤에서 이제 쭉 나오면 제가 증명 과정을 다 써드릴 텐데 여기에 한해서는 증명을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증명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개념에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제곱근 배웠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해봐. 얘 뭐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와 같죠? 루트 6 하지 말고, 그렇지, 2 곱하기 3과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n제곱근 ab와 같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증명을 써드릴 텐데 왜 쓸 필요가 없는지 딱 보면 압니다. 이 둘이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 n제곱근 ab는 n제곱하면 뭐 나와요? ab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도 n제곱을 하면 ab가 나오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n제곱을 했을 때 ab가 똑같이 나오면 두 수는 같은 수겠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의 제곱도 같아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2와 2가 같진 않죠. 그래서 해놓은 게 뭐예요? 얘 둘을 양수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계산 법칙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걔는 어떻게 풀어요? 안 나와요. 알겠죠? 그 친구는 뒤에 가서 지수로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양상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에도 뭘 해본다? n제곱을 해본다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생 때 배웠어요. 지수 법칙. 전체 제곱은 하나씩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 하나씩 넣어보시면 n제곱근 a에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에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각각이 뭐예요? a, b죠. 얘가 a, b다. 얘가 a, b와 같은 걸 밝히면 끝나는 겁니다. 이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쭉 이어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이질감 안 느껴지나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이렇게 읽지 않아요? 왜 얘부터 읽는데 왜 얘가 b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a분의 b라고 읽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근데 왜 쓸 땐 항상 분자에 a를 먼저 쓰고 밑에 b를 쓸까요? 이게 영어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알아요? A over B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위에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여기에 a를 써요, 보통. 알겠죠? 그럼 얘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얘기해봐. n제곱근 b분의 a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럼 이거 증명 또 어떻게 할까요? 요 우변에 있는 이 친구 n제곱하면 뭐 돼요? b분의 a가 되죠? 그럼 이 친구도 n제곱하면 b분의 a가 되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 n제곱 싹 씌우면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 또 그 얘기 해서 끝나는 거야. 안 해도 되겠죠? 할게요. 표정 보소. 이 친구들에다 전체 n제곱을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럼 얘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건 다 중학생 때 배웠어요. 그렇죠? 각각이 실수잖아요. 그러면 n제곱근 b에 n제곱분의 n제곱근 a에 n제곱이 돼서 b분의 a와 같다 하면 증명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다음. 또 이 얘기하는 거죠. 루트 2의 세제곱은 루트 2의 세제곱과 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앞에가 2가 생략되어 있는데 얘가 2든 다른 수든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증명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 n제곱하면 뭐 돼요? a의 m제곱 되죠? n제곱하면 a의 m제곱이 돼요. 그래서 저 좌변에 있는 친구도 이 친구의 전체에다가 n제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수법칙에서 또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에 m제곱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a죠. 그쵸? a의 m제곱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쉽죠? 별거 없어요. 5번째. 필기 시간 들을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얘는 뭐가 같을 것 같아요? mn 이렇게 같지 않을까요? 얘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거꾸로 쓸 수도 있을까요?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 그렇죠. 익스체인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는 건 많이 쓰이지 않아요. 알겠죠? 보통 얘나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증명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해도 돼요? 얘는? 얘를 봐봐. 가장 간단한 형태가 얘잖아. 그럼 얘는 몇 제곱? mn 제곱하면 a 되죠. 얘에다 mn 제곱 해봐요. 그러면 n제곱근 a에 여기다 mn 제곱 하는 거잖아? 근데 m제곱근을 먼저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m제곱에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랑 지워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결국엔 n제곱근 a에 n제곱이 되니까 결국엔 얘도 a랑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요? 그러니까 반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n제곱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 m제곱을 씌워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증명 과정이니까 얘를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32에 64에 루트 씌우고 세제곱근 씌웠어. 그럼 얘를 보고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제곱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 2, 6 해서 6제곱근 64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럼 아내가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다. 그러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처럼 루트도 여러분들 루트 12 이런 친구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목표가 뭐야? 루트를 지우는 거야. 그치? 얘를 최대한 안 쓰는 거지. 근데 얘는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루트 3으로 이렇게 바꿔주잖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너무 지수 같지 않네. MP. 얘는 뭐와 같을 것 같아? MP 제곱근 A의 MP 제곱. N 제곱근 A의 M. 너네 본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야? 그렇지. 이거일 것 같잖아. 약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하지 않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내가 할게. 똑같아. 여러분 증명 과정에서 이런 애들 보면 항상 얘 몇 제곱했어? 얘 몇 제곱했어? N 제곱했지. 얘 몇 제곱했어? 얘는 MN 제곱했어. 얘는 몇 제곱해? N 제곱하는 거야. N 제곱하면 A의 M 제곱이 되니까 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MP 제곱근 A의 MP제곱에 N제곱을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써야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증명이라 얘를 증명이라서 둘로 쪼개서 쓰는 거지 여러분 실전에선 그렇게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N제곱근 P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의 전체 N제곱인 거야. 근데 안에도 미리 좀 해줄게요. P제곱근을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A의 M제곱의 P제곱이다. 이렇게 쓸게요. 됐나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지워지나요? 그럼 뭐가 돼요? P제곱근 A의 M제곱의 P제곱. 그럼 얘가 또 지워지죠. 이렇게. 그렇죠? 결국에 A의 M제곱과 같다. 증명 완료죠. 됐나요? 여러분들 이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외우는 것보다요. 지수법칙을 듣고 외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지수법칙 배웁니다. 그 지수법칙 배우고 나서 연계해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책에는 보기가 없죠? 봐봐요. 없네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필기부터 하세요. 나연아 잠 깨면 들어와.
쌤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일 빼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4제곱근 81. 몇이죠? 왜죠? 3의 4제곱근 3의 4제곱이라 이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돼요. 그렇죠? 얘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2야? 얘가 왜 마이너스 2야? 얘가 왜 마이너스 2인가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에서 안에 들어있는 값은 0보다 어떤 값? 큰 값이죠. 얘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오케이?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를 왜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배운 걸 떠올려봐. 이 친구의 정의가 뭐야? 마이너스 32에 5제곱근 중 뭐인 거? 안에가 마이너스지. 그럼 실수 무조건 하나지. 그럼 걔가 무조건 얘를 이름으로 갖는 거 아니야. 얘 중 실수인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 5제곱은 마이너스 32가 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의 5제곱.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계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실수가 일어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마세요. 6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 마이너스 2 하지 마세요. 2죠? 얘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2로 되죠?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안의 값이 마이너스면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통하지 않으니 무조건 제곱근의 정의로서 해결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안에 있는 거 2개 곱할 수 있나요? 2의 몇 제곱 되죠? 4제곱. 답은 2 이렇게 되겠네. easy. 다음 세제곱근 0점. 얘는 0.1에? 0.1에? 소수는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 소수와 소수 차이를 아시죠? 말할 때 유한소수, 무한소수 할 땐 소수라고 읽어요. 근데 합성수와 소수, 즉 자연수를 분류하는 그 소수는 소수입니다. 알겠죠? 소수예요. 소수는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세제곱근 10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10분의 1이 된다. 이 친구는 세제곱근 쌤 지금 보면 어때? 거듭제곱을 쓰기 전에 항상 제곱근을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16분의 2니까 8분의 1 그럼 2분의 1에 세제곱이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되죠. 이해하나요? 자지마. 얘는 안에 몇이에요? 16 2의 4제곱. 따라서 얘는 2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입니다. 얘는요? 세제곱인데 제곱. 불편하지 마음이. 그쵸? 일단 세제곱은 여러분 3이라는 건 소수죠. 그래서 2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2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소수니까. 그러니까 세제곱이 따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안에 보면 세제곱이 보이나요?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의 제곱의 세제곱근이죠. 이 두 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냐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제곱근 때리고 3분의 2에 몇 제곱이야? 6제곱근이잖아. 약분하라고 이렇게. 됐어? 이래도 된다는 거야. 그럼 9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뭐야, 왜 이래? 와, 생긴 거 봐. 계열받게 생겼어. 어떻게? 어쩔 거야? 쳐다보면 답 나와? 맨 좀 뭐 해야 돼? 그냥 자동이 해야 돼. 그렇지.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4제곱근. 여러분의 본능이 약분하라고 하지 않나? 안 그래? 본능이 없어 너네는? 그럴 수 있어. 자,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3, 4, 12. 그쵸? 2 곱하기 11은 22. 그럼 10 차이지. 위에도 10 차이가 나와. 무조건. 얘 2의 몇 제곱? 30제곱. 2의 20제곱. 차이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묶어야지. 그렇지. 밑엔 뭘로? 공통인수가 12제곱이죠? 그럼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되고, 위에는 2의 20제곱이네. 묶으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약분이 항상 되죠. 얘도 약분하면 2의 8제곱이네. 그럼 또 2의 4제곱에 제곱 해가지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아니라고. 그냥 8이랑 4랑 약분해서 2 남네,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답은 4가 되는 거죠. 자, 기본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네 수의 대소를 비교해 달래요. 루트 2,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 여러분 수하 다 배웠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안 배웠다고 하고 싶지만 뭐 물어볼까봐. 대소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있나요? 3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뺀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친구를 기억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밝히려고 어떻게 해? 이걸 그대로 가져와.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은데 얘에서 이렇게 넘긴다니까? 그런 경험 없어?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데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나온 개념이 대소비교 개념이야. 너가 너보다 큼을 밝히고 싶어. 5가 2보다 큼을 밝히고 싶어. 어떻게? 5에서 2를 빼보는 거야. 몇 나와? 3 나오네.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5-2는 0보다 커요? 양변에 플러스 2를 해버리.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2를 더해서 5가 2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얘의 보호조사. 다시 말하면 A-B가 0보다 크면 얘가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 그냥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A, B의 지금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거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조건이 생겨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 제곱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지 알겠죠? 음수면 무의미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3을 비교하고 싶어. 얘가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지? 3 마이너스 3과 2. 얘가 더 큰데 제곱하면 어때? 반대잖아. 무의미하잖아. 그치?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대소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얘뿐만 아니라 루트 3과 루트 2를 비교할 때도 이런 방법이 쓰이는 거지. 그쵸? 여러분 조금만 더 사고해봐. 조금만 더 사고해봐. 제곱근을 배웠을 때 이걸 배웠지. 그럼 n제곱근을 배웠잖아. 그럼 뭐까지 갈 수 있지? 얘가 꼭 제곱이어야 될까? 아니지. n제곱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쵸? 얘도 상관없는 거야. 이유를 알려줄게요. y는 x. 자, 우리 어차피 안에 들어갈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하기 때문에 이쪽은 생각 안 하고 나 이쪽만 그릴 거야. 괜찮지?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몇 콤마 몇일까? 1,1이겠지. 그렇죠? 둘 다 1 넣으면 1 나오잖아. x 세제곱 하면 여기선 조금 더 밑으로 눕고요. 올라갈 땐 1을 지나면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x 4제곱은 이렇게 5제곱, 6제곱 다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들의 공통점이 뭐야? y는 x n제곱에서 n이 자연수야. 공통점이 뭐야?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는 거야. 어디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함수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쵸? 여러분 증가함수가 정의가 뭡니까? 이거예요. x1, x2가 이러한 대소를 만족할 때 함수값을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어. x2가 더 크지? 그럼 증가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항상 더 크다 이거야. 그래야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잖아. 얘가? 이걸 보고 증가함수라고 해. fx1 함수값이 대소 관계를 그대로 성립한다 이거야. 이게 증가함수라는 거거든. 그렇죠? 이해 안 되면 말해야 돼. 좀 나만 이해 안 되나? 그래서 쫄면 안 돼. 그냥 말해. 아니면 나한테 눈빛으로라도 말해.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았지?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두 값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여기서의 이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n제곱이 뭐가 나오든 몇 제곱이 나오든 간에 증가함수라며. 그죠? 얘네 다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 6, 4, 3, 2 너네 저 제곱근 안에 쟤네를 두고 싶니? 쟤네를 빠져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럼 6, 4, 3, 2를 한꺼번에 제곱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몇 제곱을 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몇이야? 12지. 그러면 얘 12제곱과 얘 12제곱, 얘 12제곱, 얘 12제곱의 대소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의 대소가 같다는 거 확신할 수 있겠어? 가능하다는 거야. 왜? 증가함수니까. y는 x의 12제곱은. 오케이? y는 x의 12제곱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의 대소와 안에 들어있는 값들의 대소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가?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뭐랑? 12제곱근 x든 11제곱근 x든 얘네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X 마이너스 y는 x의 12제곱
역함수야. 역함수. 물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쪽 빼면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걔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네도 뭐야? 여러분들 뭐야 얘네도? 증가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정석이나 교육과정 상에서는 얘를 어떻게 풀으라고 하냐면 12제곱을 전체를 때리지 말고 12제곱근으로 맞추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가 2잖아. 그러니까 66을 같이 곱해주는 거야. 12제곱근 64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다 12제곱 하면 뭐 돼? 2에? 2에? 6제곱 64가 된다고. 뭐하러 얘를 지금 제곱근 안에 가둬두냐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12제곱을 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지. 이해가? 그럼 얘도 쌤 12제곱근으로 만들어 볼게. 그럼 4, 4 곱하겠지? 그 곱하는 게 3, 4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수를 곱한다고 어차피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껏 해. 제곱근 안에 가둬도 되고 12제곱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편하니? 어떻게 생각해? 자, 12제곱. 설문 한번 해보자. 1번, 2번. 1번이 편하다. 2번이 편하다. 아, 개인의 자유야. 나머지는 하기 싫다. 둘 다 싫다. 뭐야, 씨.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쌤은 12제곱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똑같아요. 그럼 얘는 64가 되고요. 얘는 12제곱 하면 이렇게 떼서 4가 돼서 3의 4제곱 81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3이 돼서 5의 세제곱 125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6의 제곱 36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 2, 3, 4의 대소를 갖겠죠.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됩니다. 4제곱근 루트 5가 가장 커요. 그 다음 세제곱근 3이 그 다음 커요. 그 다음 루트 2가 커요. 그 다음 6제곱근 6이 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아, 참고로 세 번째는 하다 말았네. 둘 다 0보다 클 때인데 0보다 크면 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얘와 같은 말이 b분의 a가 1보다 크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b분의 a라는 친구와 1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27과 3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27분의 3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9분의 1이지. 1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 27분의 3이 1보다 작다는 걸 아니까 양변에 다시 27을 곱하면 3이 27보다 작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출제하시는 분들과 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계산 더러워요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니들이 선택한 길이야. 아깡보 해야지. 유제는 자 유제는 과제로 나갈 거고요. 기본 문제 1-2입니다.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7시 장각이야. 왜? 위에 까먹었어. 아, A, B에 부호조사. 얘가 1번, 얘가 2번. 얘와 얘가 같다.
이거 다음 시간이요? 네. 네.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사람? 내신 백신 안 가져온 사람? 너 혼자예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2 어디 갔냐? 책 여기 있다. 풀어보세요. 대충 뇌지컬로 빡빡 때리지 말고 확실하게 풀이 과정 확실하게 써보세요.
합시다. 자, 보자.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안에 있는 걸 하나의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너가 반대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로 맞출 생각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4제곱근 A분의 제곱근 A를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몇 제곱근으로 가야 될까요? 딥한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더 딥한 곳. 4제곱근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제곱근이 돼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4제곱근이 돼줘야지 대신. 그럼 여긴 2가 생략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4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몇을 해야 돼? 2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긴 뭐?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제곱근 A 분의 A제곱이라고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4제곱근 A. 이렇게. 요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친구들을 변형해 준 거예요. 그럼 얘에다가 세제곱근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2제곱근 A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되나요? 그럼 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친구가 6제곱근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 친구도 6제곱근 A 제곱이 되겠죠. 네, 6제곱근 A. 그럼 하나로 만나면 6제곱근 A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근데 요 친구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12제곱근 A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얘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2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1인데 12제곱근 1은 1이겠죠. 그렇죠? 1을 거듭제곱 해봐야 계속 1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된다. 두 번째 풀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얘를 따로따로 주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 풀이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풀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3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간다. 한번 써볼게요. 쌤 이거 다시 쓸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따로따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또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12제곱근 A, 위에는 6제곱근, 6제곱근 A, 여기는 6제곱근 A, 위엔 또 26, 12제곱근 A.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자, 두 가지 풀이 모두 할 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택해서 하나만 풀어도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알아야 될까요? 자,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수를 배우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수 원래 위에 이제 막 2, 3, 4 이런 애들밖에 안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친구를 확장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 자연수만 알고 있었잖아요. 얘를 정수 범위로 확장하게 돼요.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수 다음 무슨 수? 유리수로 확장하게 됩니다. 2의 2분의 1제곱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2의 루트 2제곱이 무엇인지까지 확장하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요렇게 풀이하는 것이 여러분이 했던 첫 번째 풀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식은 거듭제곱근 고유의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아는 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아야 돼. 이 풀이가 뭘 말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거.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수를 배우게 되면 거의 이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지수 법칙 배우고 뭐 하면은 지수에 확장하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고도 분명하게 필요한 사고다라는 걸 알아가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모 분자를 겹쳐서 다 같이 생각하는 습관, 얘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 역량은 이쪽보다는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봐봐.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갈래? 따로 봐야지. 분모 분자를 따로 봐야지. 왜지? 12제곱근 하고 싶냐? 12제곱근 하고 싶어? 하고 싶냐고. 나는 하기 싫어. 쌤은 그냥 따로따로 가져갈래. 제곱근이 되게 높아지잖아. 이게 싫은 거야, 선생님은. 갑니다. 그럼 얘 따로따로. 이번엔 이렇게 안 쓰고 바로 해볼게. 따로따로 들어가면 밑에는 몇 제곱근? 6제곱근, 그쵸? 여러분 6제곱근이라고 하는데 그 기수로 읽어도 돼요. 근데 정의는 서수로 읽는 게 정의입니다. 기수 서수 아세요? 1, 2, 3, 4, 5, 6, 7, 8을 기수라고 부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서수라고 불러요. 맞죠? 국어, 국자랄 없어? 그렇습니다. 다음 얘는 12, 12! 근데 얘는 또 10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12가 맞아요. 근데 수학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10이라고 읽어요. 1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개 같잖아. 100도 마찬가지잖아. 너 100 서수 뭔 줄 알아? 99 다음이 뭐야? 100 이러잖아. 100은 기수거든. 근데 우리나라 관습이 그래. 수가 높아지면 서수를 잘 쓰진 않아요. 오케이? 얘도 그냥 보통 12제곱근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만 셋, 넷 이렇게 부릅니다. 4제곱근, 3제곱근. 그러니까 3, 4 해도 돼. 3제곱근은 좀 이상한데. 다음 이렇게 하면 12제곱근 A죠. 이렇게 하면 몇 제곱근? 3제곱근, 3제곱근.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얘는 몇 제곱근? 8제곱근. 분해. 얘는 12제곱근 A가 된다. 약분 쫙. 남는 게 6제곱근 A분의 3제곱근 A가 되죠. 그럼 얘네밖에 안 남은 거잖아. 답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제곱근을 하나로 뭉쳐야 돼.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가자고. 그럼 6으로 가는 거지? 그럼 위에가 6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안에도 2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로 뭉쳤다 치고 약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면 6제곱근 A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유제 1번, 2번은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풍필 있죠. 풍산자 필수 요령. 그거 제가 지금 교재가 없어서 어디까지 과제를 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시면 따로 카톡으로 과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낼 거야, 첫날이라.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내. 나간 게 없어서. 5분 정도 남았는데 유제 풀면서 시간 보냅시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